10장 알켄 또는 알킨이라고 하는 탄소 이중결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켄에는 보통 모든 챕터가 일단은 서로 어떤 특징을, 작용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탄소 이중결합은 불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이드로카본은 탄소가 총 가질 수 있는 수소가 세츄레이션 되어 있다고 하는데, 탄소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에 의해서 탄소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소수에서 부족합니다. 그것을 불포화도라고 하고요. 탄소 이중결합은 AEN, 그죠? EN, 이중결합을 EN, 여기서 발음을 킨 또는 캔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이름에 대해서 명명법, 다음에 탄소 이중결합의 물리적 성질,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알켄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알킬 할라이드에서 디하이드로할로제네이션, 그죠? HX 제거 반응, 알코올에서 디하이드레이션, 탈수 반응에 의해서 제거 반응에 의해서 탄소 이중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탄소 이중결합이 unsaturation 되어 있으니까 saturation 되는 형태의 어디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어디션 되는 반응에서는 HX가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 일어납니다. 이때 들어가는 룰에 의해서 마르코니코프 룰이 설명을 될 거고요.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에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하이드레이션이 아닌 하이드레이션입니다. 물을 넣는, 그죠? 어디션인데 H와 OH가 첨가되는 반응인데, 그죠? 이 반응에서 이것을 물이 첨가되는 반응을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또한 첨가되는 것이 X2 할로제네이션, 그죠? 할로젠이 첨가되는 거, 그 다음에 할로제네이션이 첨가될 때에 X2가 첨가될 때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할로하이드리는 우리가 AX와 OH입니다. 그렇죠? OH. 다음에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그렇게 해서 탄소 이중결합의 반응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에 있는 구조는 Structure and Bonding입니다. 알켄은 일반적으로 올레핀이라도 합니다. 올레핀. 우리가 이게 올레핀입니다. 올레핀. 일반적으로 올레핀이라도 하고요. 이 알켄은 탄소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이 말단에 있는 경우가, 이게 말단에 있다는 거, 말단에 HCH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경우를 말단 알켄, 터미널 알켄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경우를 인터널 알켄이라고 합니다. 즉, 터미널 알킨은 이중결합이 탄소 체인의 끝에 있는 거, 다음에 인터널 알킨은 이중결합의 끝에 적어도 모두 다 각각 하나의 탄소기가 붙어 있는, 즉 탄소 이중결합이 사슬의 가운데에 위치한 것을 인터널 알킨이라고 합니다. 고리 사이클로알킨은 이중결합이 고리 안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조와 본딩에서 이중결합은, 우리가 탄소 이중결합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의 파이 결합, 그죠? 또 다른 하나의 시그마 본드, 파이 본드와 시그마 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탄소는 sp2 혼성이며, 이 구조는 평면 삼각형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그죠? 평면 삼각 구조의 결합각은 대략 120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이중결합의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는 에텐, 그죠? 시그마 결합을 가지고 있는 88kcal/몰이, 그죠? 단일 결합이 88kcal/몰인데 이중 결합은 시그마 플러스 파이 본드이므로 여기에 있는 전체 150kcal/몰에서 시그마 본드의 88을 제거하니까 64kcal/몰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64kcal/몰은 파이 결합 자체의 결합 세기죠, 그죠? 즉 파이 결합은 64, 시그마 본드는 88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파이 본드는 시그마 본드보다도, 그죠? 이중결합에 있는 시그마 본드 결합보다도 약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탄소 이중결합에서 파이 결합이 시그마 본드 결합보다 약함으로 쉽게 끊어지고요. 그 결과 이 알켄이 반응하여, 그죠? 알켄이 반응할 때에 알킨, 탄소 이중결합이 반응하는 것은 포화탄화순소 반응이 하지 않는 또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시그마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알켄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알킨, 즉 이중결합을 가진 탄소 화합물만이 가질 수 있는 반응을 우리가 지금 다룰 겁니다. 왜? 탄소 이중결합에서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화탄화수소보다는 반응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리형 화합물 사이클로알켄은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8개 이상이면, 8개보다 작으면은, 그죠? 여기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고리 화합물에서 고리에 이루고 있는 탄소수가 8개 이하면은 이 탄소 이중결합은 반드시 시스를 가집니다. 그죠? 여기서 고리가,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탄소를 트랜스 형태에서 탄소 8개를 고리를 하면은 이것이 고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랜스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8개 이상이 되어야만이 트랜스 사이클로옥틴, 이 가장 작은 형태의 사이클로알킨입니다. 트랜스. 시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작은 링에도 가능합니다. 탄소 이중결합의 어떤 특징은 얘네들이 탄소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탄소 단일 결합과 같은 프리 로테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회전이 결합에 의한 회전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시스 트랜스의 아이소머가 존재하는 거고요. 다음에 따라서 이러한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탄소 이중결합에 대해서 이중결합에서 결합되고 있는 작용기의 위치에 따라서 시스냐 트랜스냐 이렇게 해서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존재한다는 거. 안정성은 이치환되어 있는 것 중에 이치환되어 있는 것이 1치환되어 있는 것보다는 안정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R그룹의 수가 증가하면은 탄소 이중결합의 안정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치환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트랜스가 시스보다도 안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것은 주어진 분자식을 가지고 불포화도를 측정하여 어떠한 이중결합이나 다중결합 또는 고리로 이루어지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일반적인 포화탄화수소에는 탄소 N개에서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것이 2N 플러스 2입니다. 그죠? 그런데 알케닌 같은 경우는 고리형이 아닌 이중결합인 같은 경우에는 가질 수 있는 분자는 탄소 N개에 대해서 수소는 최대한 2N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탄소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얘네들이 최대한 가질 수 있는 포화탄화수소에 비해서는
주로 작죠. 그죠? 수소수가 2개 작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로 알케는 그래서 일반적인 분자식은 탄소 N개의 H2N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이 결합 하나나 또는 링이 있으면은 2개의 수소 원자를 제거해야만이 그 분자를 이룰 수가 있죠. 그죠? 이와 같은 경우를 하나의 saturation, unsaturation, 불포화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포화도의 정도는 주어진 분자식에서 실제에서 수소가 어느 정도 맥시멈 가질 수 있는 수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부족한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전체 구조에서 링의 수나 파이 본드의 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분자식이 탄소 4개에 수소 6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원래 분자가 가질 수 있는 탄소 4개가 수소를 가질 수 있는 최대 수는 H10이죠. 그죠? H 10개입니다. 수소가 10개인데, 그러면은 여기 차이가 나는 것은 원래 수소 10개인데 가지고 있는 것은 6개입니다. 즉 수소가 4개 부족하죠. 그죠? 그런데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서가 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불포화도는 2입니다. 즉 불포화도 2라는 것은 2개의 링을 가질 수도 있고 2개의 파이 결합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링과 하나의 파이 결합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알켄의 이름입니다. 탄소 이중결합을 이름은 아이팩nem에서 지금 이 화합물의 이름을 한번 하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을 포함하는 탄소를, 그죠? 이중결합 탄소 2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사슬 중에서 가장 긴 사슬을 찾습니다. 여기서 이 탄소 2개를 포함하는 사슬은 지금 여기서 제시한 이 탄소가 가장 긴데요. 그죠? 6개로.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하면은 탄소가 4개가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도 탄소가 4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는 사슬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반드시 2개의 탄소, 여기 있는 2개의 탄소를 모두 다 포함해야, 그죠? 포함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나타낸 거죠. 그죠? 즉, 이 2개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긴 사슬을 찾고요. 여기에 탄소가 6개니까 AN이 아니까 EN입니다. 2개라고 해서 헥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호를 붙이는 데에 여기서는 번호는 취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이중결합에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낮은 번호가 가게끔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 2, 그죠? 여기에 2입니다. 오른쪽에서 1, 2, 3,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소 이중결합에 탄소가 낮은 번호가 오는 쪽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그 번호에 맞는 취환기 2번의 메틸, 3번의 메틸, 5번의 메틸이므로 3개의 메틸이 있는 235야? 메틸이 3개다. 트리메틸 헥센인데 헥신 이중결합이 몇 번에 2번 탄소에 있다고 해서 2헥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개의 이중결합이 예를 들어 2개가 있는 경우에는 ENE가 2개 있다고 해서 다인입니다. 다인이고요. 그래서 ANE에서 알헥세인, ANE를 헥사다인, 펜타다인 이렇게 붙여줍니다.
항상 그죠? 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원소 탄소 두 개를 가장 긴 체인에서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긴 사슬을 찾는 거고요. 고리형 알킨은 이중결합이 이중결합 탄소 이중결합 그죠? 탄소 이중결합이 반드시 고리형일 때는 이 둘 중에 탄소 하나를 1, 2로 하고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1, 2든 아니면 오른쪽 1, 2든 이렇게 붙이도 관계없는데 양쪽 어떤 둘 중에 하나를 붙였을 때에 치환기가 이쪽에 있을 경우에는 치환기가 낮은 번호 쪽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오른쪽으로 붙이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돌아서 여기가 치환기가 오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1, 2를 이중결합이 1, 2로 부여하고 그 다음에 치환기가 첫 번째 오는 치환기가 낮은 번호가 오게끔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중결합과 하이드록시 그룹이 있는 화합물은 에놀, 이중결합과 알코올이 있다고 해서 알키놀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OH가 알킨, 이중결합보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코올이 취환되어 있는 탄소 번호가 낮은 번호 쪽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 개의 탄소 화합물 알킨의 명명법을 보면요. 가장 긴 사슬 탄소 2개를 포함하고 있고 가장 긴 사슬이 7개의 헵텐인데 번호는 이 탄소 이중결합에서 첫 번째 오는 탄소가 낮은 번호를 가게끔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 2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원헥신입니다. 그죠? 헵텐입니다. 헵텐. 7개.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 탄소가 8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가장 긴 사슬이 8개인데 이 8개 사슬에는 탄소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긴 사슬에는 탄소 이중결합을 왼쪽처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사슬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화합물 탄소 이중결합을 1, 2로 놓는데 이렇게 1, 2로 하면은 치환기가 2번의 위치로 오기 때문에 이때는 1번을 치환기가 붙어 있는 이중결합의 탄소를 1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원메틸 사이클로펜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2, 3으로 해야 여기가 3메틸 사이클로 헵텐인데 만약에 탄소 이중결합을 이런 식으로 1, 2로 부여하면은 3, 4, 5, 6, 7 메틸이 7번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번호를 붙이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탄소 이중결합을 번호를 붙일 때 그죠? 반드시 이 탄소 이중결합 1, 2나 2, 1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는데 만약에 1, 2로 부여하면은 그죠? 치환기가 1, 2 여기 메틸이 첫 번째로는 치환기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 2로 해야 첫 번째 오는 치환기가 1번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두 번째 치환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치환기의 번호가 낮은 것에 가게끔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1, 2, 3, 4, 5, 6 시계 반대 방향으로 번호를 붙여주고 1번과 6번에 메틸이 2개가 있다 해서 1,6-다이메틸 사이클로헥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합물에서 우리가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존재하기 때문에 E와 G, 시스 트랜스 대신에 E와 G로
명명을 하는데요. 이때 우선순위는 priority 룰은 우리가 R과 S를 명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중결합을 반으로 나누어서 왼쪽 부분에 있는 두 개, 오른쪽 부분에 있는 두 개를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1번,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여기가 탄소가 그리고 여기 탄소 같은데 두 번째는 아래쪽은 탄소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여기가 높죠.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우선순위가 반대 사이드에 있으면 다른 쪽이라 하면은 이 아이소모, 그죠? 그 다음에 1번이 우선순위가 같은 쪽이면 Z 아이소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모는 다르다고 해서, 그죠? 다른 쪽이고, 그죠? 다르다. 다른 쪽입니다. 다른 쪽. 이게 뭐다? E입니다. 그죠? 다르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D에다가 다르다 이고요. 같다. 같습니다. 같은 쪽은 G입니다. 같다. G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여기에서 스미스 책이 아닌 맥머리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시스 트랜스를 할 때의 룰을 살펴보시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을 양쪽으로 나누어 두 쪽, 아래 위쪽이 각각 달라야 됩니다. A, B는 다르죠. 근데 이것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같기 때문에 이 화물은 같은 거고요. 왼쪽이도 오른쪽도. 아래쪽에 보면은 나누었을 때 A와 B가 다르고 D와 E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D와 E는 고정시키고 A, B를 바꾸면 이 위치가 바꾸었을 때 얘네들은 다른 화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이걸 이야기할 때 시스와 트랜스라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화합물 이름을 깔끔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비슷한 것끼리에 이게 비슷한 그룹이 뭐 에틸, 메틸이 사이즈가 같다고 해서 뭐 같다, 다르다 이렇게 또 이야기는 하는데요. 이런 게 정확하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시스 트랜스가 아닌 다른 명명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RS configuration 이름을 붙였던 이 칸, 잉골드, 프레로그란 세 사람이 정했던 룰인데요. 높은 순위, 우선순위는 얘네들이 우리가 했을 때에 높은 순위를 부여하여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반으로 나누어서 그죠? 높은 순위가 어떻게 다르게 반대쪽에 있으면 E이고요. 이게 독일어로 뭐 앳갱그라고 하나. 어쨌든 여기는 우선순위가 같은 쪽에 있는 같은 사이드에 있는 거는 Z, G입니다. 그죠? 그래서 높은 순위가 우선순위가 하이 프라이어리티가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은 G, 다른 사이드에 있는 것은 E라고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은 첫 번째 법칙은 반드시 그 결합에 붙어 있는 원자의 랭크입니다. 그죠? 높은 원자 번호가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탄소에서 여기는 H가 붙어 있고 있는 탄소, 높은 원자 번호 C, 그죠? 여기는 염소 탄소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높은 원자 번호이기 때문에 높은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반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E 아이소모고요. 아래쪽에서는 높은 우선순위가 같은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Z인 Z 아이소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같으면, 그죠? 만약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동일하게 앞에 RS 컨피규레이션 했을 때도 살펴보았듯이 여기가 탄소고 여기가 탄소가 같습니다. 그러면 HHH 여기는 HCH죠, 그죠? 그래서 C가 높은 번호이기 때문에 이쪽이 높은 우선순위고요. O 산소 같습니다, 그죠? 여기는 다음에 H가 있고 여기는 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높은 우선순위. 마찬가지로 여기도 탄소가 같은데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것이 CCH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시면 CCH고, 그죠? 그 다음에는 HCH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CHH입니다. 그죠? 이래 놓고 두 개를 비교할 때 이 그룹의 세 개 중에 같죠? 처음에 C가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C가 있는데 여기는 H입니다. 따라서 이쪽이 우선순위가 높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C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C가 같은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N, 그죠? 다음에 C, 다음에 H입니다. 여기 봐요. 오른쪽에는 ClHH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왼쪽에서 가장 원자 번호가 높은 것은 N이고요. 오른쪽에서 원자 번호가 높은 것은 Cl입니다. 따라서 이쪽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이걸 비교할 때에 이 전체의 원자를 합쳐서 이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두 개를 이게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각각 하나씩 대비하여 이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즉 원자 번호가 높은 쪽이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다중결합인 경우에는 이 다중결합을 모두 다 단일결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탄소와 산소가 있는데 이 탄소의 결합은 총 단일결합으로 생각하면은 H 산소로 하고요. 산소는 C 다시 여기 C에 결합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산소는 탄소와 결합하고 있고 이 탄소는 산소, 수소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결합을 원래는 CO였죠. 그죠? CO였는데 여기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던 것을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고 있다고 해서 탄소, 단일결합을 그려주고 산소의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을 하면서 산소 결합에는 원래 탄소랑 결합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산소에는 탄소의 단일결합으로 일단 모든 것을 단일결합으로 그려줍니다. 그렇게 놓고 비교를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도 또 보면 여러분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요. 이걸 반드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탄소가 있으면 모든 단일결합을 다중결합을 여기가 파이결합 하나가 있죠. 여기에 하나 대신에 끊으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는 C, 여기가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도 C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여기에 C, 여기에 C를 각각에 결합해 줍니다. 그래서 이 탄소에는 HCC가 결합되어 있고, 그죠? 이 탄소에는 무엇이 HHCC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삼중결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에 하나의 결합을 떼어오면서 C, 여기도 C, 이것은 여기를 없애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다중결합도 C로 해서 없애주면은 이 탄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CCC 이 탄소에는 CCCH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 화합물은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 이중결합은 H가 같기 때문에 EG를 표현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은 보시면 우선순위가 여기가 탄소 H가 이쪽이 우선순위가 높죠. 여기도 탄소입니다. 그죠? 같은데 여기서는 단일 결합으로 만들어주면 이 탄소에는 보시면 HCC가 결합되어 있고 이 탄소에는 HHH죠. 그죠? 우선순위가 높은 C. 따라서 이쪽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반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르다 해서 E.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쪽을 해보시면 여기에 반을 잘라서 여기가 우선순위가 높고요. 여기도 탄소인데요. 여기 탄소 그죠? 여기도 탄소입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탄소일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를 단일 결합으로 만들어주고 자, 여기 탄소인데 이 탄소를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붙어 있는 게 CCH고 그죠? 이쪽 탄소도 보시면 CCH입니다. CCH입니다. 그죠? 여기랑 여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 양쪽에 어디를 넘어가든 이 탄소를 하면은 전부 다 H죠. 그죠? 자,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쪽 탄소로 넘어오면 여기는 HHC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HHH보다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무엇이? 여기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우선순위가 하이 폴라리티가 어디에? 반대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아이소모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있는 여기가 우선순위 높고 그죠? 여기는 탄소인데 탄소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에는 산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수소, 산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Z 아이소모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높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G 컨피규레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반적인 여기에 스미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미스 2판으로 교과서로 돌아오면요. 자, 일반적인 알켄의 관용면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런 알켄은 지금 보시면 탄소 이중결합에 있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에텐이 아니라 EN이 에틴이죠. 아유팩명은. 그런데 이거보다는 에틸렌이라고 부릅니다. 에틸렌 가스. 이게 아유팩 이름보다는 커먼 네임으로 더 잘 사용됩니다. 에틸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CH2를 메틸렌이라고 합니다. 메틸렌.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결합되어 있는, 즉시 바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파이닐 그룹이라고, 이중결합에 무엇이 탄소가 하나 더 포함되어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릴 그룹이야. 알릴. 그죠? 여기는 영어로 여러분들 ARYL은 아릴 그룹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로마틱이죠. 그죠? 이거는
알릴과 아릴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로마틱 그룹을 나타낼 때고.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메틸렌 그룹, 여기 CH2, 여기도 바이닐 그룹입니다. 자, 알킨의 물리적 성질은 우리가 하이드로카본에서 배웠던 것과 유사한데요. 이건 탄소 이중결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극성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반데와발스 인터랙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켄은 일반적으로 헤테로토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나 멜팅 포인트다 모두 다 낮습니다. 탄소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멜팅이나 보일링 포인트가 증가하죠. 왜냐하면 탄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표면적이 증가하여 반데발스 인터랙션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켄은 하이드로카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용매는 잘 녹으나 극성 그룹 작용기가 있기 때문에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잘 녹지 않습니다. 근데 탄소 단일 결합은 알킬 그룹과 하나의 이중결합 사이에는 약간의 폴라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하이드로카본에 붙어있는 이중결합에 붙어있는 알킬 그룹과 이중결합에 있는 탄소 간에 다이폴 모멘트가 약간의 존재하여 부분적으로 폴라한 성격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붙어 있는 탄소는 sp2 원성이라서 S 캐릭터가 33이고요. 여기는 sp3니까 S 캐릭터가 25입니다. S 캐릭터 S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일렉트론 덴시티를 전자 밀도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좀 높죠. 그러므로 33%에 있는 탄소가 25%에 있는 탄소로부터 전자를 부분적으로 당김으로 인해서 이쪽 탄소의 부분적인 마이너스 탄소 결합되어 있는 sp3는 부분적으로 델타 플러스 캐릭터를 가짐으로 인해서 따라서 부분적으로 폴라한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폴 모멘트는 시스와 트랜스 아이소머일 때에 약간의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데요. 시스 부텐일 경우에는 보일링 포인트가 4도이고 트랜스는 1도입니다. 이 3도 차이지만은 어쨌든 시스가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 이거는 인력 인터랙션이 어느 정도 분자간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시스는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보일링 포인트가 낮다. 이거는 다이폴 인터랙션에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다이폴이 존재하는 것에 반해서 트랜스는 이 구조상 각 양쪽에서 끌어당김으로 해가지고 대칭임으로 전체 다이폴은 0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왼쪽의 시스 알켄은 부분적인 다이폴 인터랙션으로 인해서 그죠? 분자간 인터랙션이 트랜스보다는 좀 더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높은 약간의 slightly higher boiling point죠. 약간 높은 끓는 점 또는 녹는 점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알켄은 탄소 우리가 에틸렌 이중결합을 통해서 이게 가스인데 얘네들이 고분자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긴 사슬을 폴리에틸렌 PE라고 하죠. 우리가 플라스틱 용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PE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에틸렌에서 H 대신에 Cl이 있는 것은, 클로라이드가 있는 것은 폴리바이니클 PVC, 그죠? 요즘 환경 규제 때문에 클로린이 있어서 환경 규제 때문에 이것을 뭐 고분자로 잘 사용하진 않는데요. 다른 걸로 대체하는데,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터, 다음에 폴리스타이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분자의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에틸렌에 우리가 산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옥시렌, 에폭사이드, 이것이 링이 오프닝 되면은 에틸렌 글라이콜, 그죠? 에틸렌 글라이콜 OH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우리 알코올 할 때 배웠습니다. 에틸렌에서 수와 물이 첨가되면은 에탄올이, 그죠? 이와 같이 에틸렌 가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고분자 또는 플라스틱 화합물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작용기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탄소 이중결합이 나중에 우리가 다른 쪽에서도 배우겠지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에 연결로 되어 있는 것이 컨주게이티드 구조거든요. 이 컨주게이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가시광선의 영역의 파장을 흡수함으로 우리가 이랬던 색깔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지질층으로 나타나는 것이 트리아실 글리세롤이라는 이게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중에 이 결합을 다 떼내는 것이, 그것을 알코올로 만드는 것이 글리세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떨어져 나갔던 카르복실산은, 그죠? 지방산입니다. 요런 것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전에 떨어져 나갔던 지방산에서 우리가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시스 구조일 때 시스 지방산 또는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죠.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 시스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중결합의 수가 증가하면은 멜팅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자, 이것은 생각해 보시면 이런 스테아릭산은 여기 이중결합이었기 때문에 이 화합물들이 서로의 패킹되는 정도가 차곡차곡 쌓이는 정도가 아주 조밀하게 잘 쌓이겠죠. 그죠? 어떤 우리가 레고 조각을 대칭성으로 해서 레고 조각을 시메트릭하게 해서 잘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분자가 인터랙션이 강하여 멜팅 포인트가 높은 반면에 여기 이중결합이 시스 형태로 하나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는 이게 분자가 이게 쌓이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잘 패킹이 안 되죠. 분자 인터랙션이 약하기 때문에 멜팅 포인트가 굉장히 갑자기 줄어들고요. 그죠? 줄어들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으면 좀 더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인터랙션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높은 멜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지방은 상온에서 솔리드고 낮은 멜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온에서 액체라는 거죠. 여기서 room temperature,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25도를 뜻합니다.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room temperature는 기본적으로 25도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는 오타고요, 페트입니다. 여기는 I가 아닙니다. 요거 지방과 오일에서 보면은 지방산에 있는 사이드 체인이 아까 전에 스테아릭 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이 포화 지방산은 아주 패킹이 잘 되어 있어 솔리드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없다 이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지방이라고 보통 하고요. 이중결합이 이제 어느 정도 증가하면 오일로 취급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지방산에 있는 고체, 오일은 일반적으로 액체로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은 일반적으로 동물에서 얻어지는 거고요. 식물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불포화된 오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중결합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상온에서 무엇으로?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구조가 이중결합의 구조가 시스인 경우가 패킹이 잘 안 되죠. 분자간 인터랙션에. 그래서 오일로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중결합이 트랜스 형태로 있으면 얘네들은 대칭적으로 있어서 패킹이 잘 되어서 멜팅 포인트가 높습니다. 멜팅 포인트가 높다. 트랜스 형태이면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 이중결합 알케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죠? H-알킬 할라이드에서 강한 염기로 반응을 하면은 2차 알킬 할라이드가 H-디하이드로할로제네이션이 제거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 이중결합이 생성되고요. 다음에 알코올이 바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므로 OH를 토실로 좋은 리빙그룹으로 바꾸어주면은 인접한 수소, 베타 수소와 토실이 제거되어 강염기에 의해서 이것이 제거되어 탄소 이중결합이 생성되는 것도 배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알코올에서, 그죠? 알코올에서 지금 보시면 이 알코올에서 산을 넣고 끓여주면은 플러스 카보케타이온이 H 플러스가 되어서, 그죠? 여기가 카보케타이온이 생성되고, 다음에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이원 반응 메커니즘으로 알켄이 생성되었고요. 다음에 알코올을 POCl3로 하면은 여기가 O에 PO, 그죠? CL이 붙었죠, 그죠? 여기에서 피리딘이 알파 수소를 제거하면은 이것이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스테레오 셀렉티브와 레지오 셀렉티브가 이것은 모두 다 가장 보다 더 안전한 형태가 주생성물로 얻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3차 알킬 할라이드에서 스트롱 베이스로 반응을 하면은 알파 탄소에서 존재하는 베타 수소가 이 베타 수소도 있고 여기 베타 수소도 있죠. 둘 중에 다음과 같이 있어나면은 탄소 이중결합에서 1, 2, 3 치환되어 있는 거. 이와 같은 경우는 2 치환되어 있는 것 중에 3 치환되어 있는 것이 주생성물로 얻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2차 알코올에서 산을 넣고 반응하면은 카보케타이온이 여기 생성되죠. 여기에서 제거 반응이 일어날 때에 이 수소, 베타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 다음과 같은 알켄이 생성되고 여기에 있는 베타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이치환되어 있는 알켄이 생성되는데 둘 중에 여기는 시스라는 트랜스이기 때문에 트랜스가 시스보다도 안정하기 때문에 트랜스가 주 생성물로 얻어줍니다. 여기 첫 번째 경우에는 위치 선택성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레지오 셀렉티브 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래쪽에 같은 경우에는 왼쪽 두 개와 오른쪽 한 개는 레지오 셀렉티브에서, 그죠? 왼쪽이 많이 생성되고 이 시스와 트랜스 중에서는 트랜스가 많이 생성되는 것은 스테레오 셀렉티브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켄의 어디션 반응인데요. 여기 알켄의 어디션 되는 반응은 파이 결합 본드,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두 개의 시그마 본드가 생성되는 반응이 어디션 반응입니다. 그죠? 알케는 일반적으로 파이그랍에서 전자가 풍부하다고 하고요. 전자 밀도 때문에 그래서 파이그랍은 평면 아래 위로 전자가 풍부하고 이것이 일렉트론 리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뉴클레오파일로 또는 베이스로 작용을 하지, 이 알케는 뉴클레오파일과 베이스와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케는 얘 자체가 뉴클레오파일 또는 베이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죠? 어찌 보면은 베이스라기보다는 뉴클레오파일이죠. 어쨌든 뉴클레오파일과 베이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베이스로도, 그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렉트로파일과 반응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첨가될 때에 이 구조상으로 탄소 이중결합은 평면 구조입니다. 그죠? 평면 삼각형 구조이므로 이 X와 Y가 첨가될 때에 같은 평면으로 들어가느냐, 다른 반대 평면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같은 평면이면 신 어디션, 반대쪽이면 안티 어디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소 이중결합을 통해서 배우는 어디션 하는 반응은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HX가 들어갑니다. 하이드로 할로제네이션입니다.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니까 하나는 HOH겠죠. 수화 반응 하이드레이션입니다. 탈수 반응은 뭐였죠? 디하이드레이션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HX가 우리 제거되는 반응, 이 제거되는 반응이 역반응이 디하이드로 할로제네이션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탄소 이중결합에 X2가 들어가는데 할로제네이션입니다. XX. 그 다음에 여기 X2에 동일한 반응인데 물을 넣었더니 한쪽에는 X, 한쪽에는 OH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로하이드린이 생성됩니다. 할로하이드린이 들어갔다 해서 할로하이드린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이드로 H와 B, 보레인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이드로보레이션이고요. 하이드로보레이션인데 HB가 들어갔는데 이 B가 보레인이 하이드로복사이드에서 얘네들이 산화가 됩니다. 탄소 비결합이 산소 결합으로 해서 두 단계를 거쳐서 얘네들이 알코올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코올로 얻어지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알코올이 얻어지는 거, 이 반응과 이쪽 반응입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이드로 할로제네이션입니다.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입니다. 자, 우리가 왜냐면 여기 탄소 이중결합은 뉴클레오파일이잖아요. 그죠? 뉴클레오파일인데 여기에 반응하려면 일렉트로파일이 첨가되는 거죠. 그래서 뉴클레오필릭 어디션입니다. HX가. 그리고 HX는 전기염성도 차이에 의해서 X,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가 전기염성도가 크기 때문에 결합의 극성의 델타 마이너스는 할라이드 쪽에, H는 델타 플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X가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탄소 H, 탄소 할라이드 결합이 생성되어서 어디션 반응으로는 알킬 할라이드가 생성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알킬 할라이드의 제거 반응이 알킨이 생성되었죠. 역반응. 따라서 우리가
이 HX 결합은 폴라라이즈 되어 있고 partially 포지티브 차지가 프로톤에 네거티브 차지가 X에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 리치한 이중결합 더블 본드가 얘네들을 일렉트로파일 좋아하는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어디션 반응을 그리는 방법은 탄소-탄소 이중결합을 나타내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본드, 리에전트의 시그마 본드에서 어떤 반응이 깨어지느냐? 리에전트 중에서 HBr 중에 시그마 본드, H와 Br 본드가 끊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파이 결합을 하나를 끊고 여기 끊어지는 각각의 원자를 두 개의 파이 결합을 연결하고 있던 원자에다가 대체하여 첨가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션 반응의 생성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어디션 리액션은 계산을 해보면은, 연력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첨가 반응으로 함으로 인해서,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의 네트 값을 구하면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4kcal/몰입니다. 이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열을 방출한다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엑소서믹 발열 반응입니다. 메커니즘은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에는 두 개의 연속되는 반응으로 있는데요. 하나는 알켄,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루이스 베이스로 전자를 줍니다. 어디에다가? 루이스 애시드인 HBr에다가 전자를 주는 거고요. 저 아래쪽에 보시면은 탄소-탄소 이중결합은 파이 결합의 전자 두 개가 루이스 베이스 애시드인 프로톤으로 주고요. 프로톤이 결합하면 H가 결합을 두 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H와 Br을 가지고 있던 결합 전자가 전기염성도가 크고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는 쪽에 Br이 모두 다 가져가서 Br 마이너스로 됩니다. 여기서 전자를 두 개를 주었던 탄소에서, 그죠? 원래 탄소는 결합하면은 이 탄소는 원래 이중결합에 있는 이 결합이 약간 위치만 바뀐 거죠. 여기랑 결합한다는 거고, 이쪽 오른쪽 탄소는 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쪽에는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탄소에 카보케타이온이 생성되고요. 여기에 Br-가 들어오는, 그죠? 뉴클리오필릭 어택을 하여 브로마이드가 카보케타이온과 결합하여 새로운 탄소 브로마이드 결합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반응 스텝이 느리고 두 번째 반응 스텝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반응을 그리면은 탄소-탄소 이중결합의 HBr에서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프로톤하고 반응하여 카보케타이온이 생성되는 첫 번째 단계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고, 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다? 반응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마이드가 결합되는 반응이고, 이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아서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 에너지에서 전체적으로는 14kcal/몰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탄소-탄소 이중결합의 일렉트로파일이 첨가되는 반응에서는 다음과 같은 탄소-탄소 이중결합을 가지고 이중결합이 대칭이 아닌 반대칭인 경우, 언시메트리컬한 알켄인 경우에는 HX가
이중결합에 첨가될 때는 첨가되는 위치에 따라서 클로라이드가 탄소의 1번이냐 클로라이드가 탄소 2번이냐에 따라서 무엇이 구조이성질체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능성으로는 두 개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이쪽 하나의 화합물이 거의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화합물이 주 생성물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르코프-니코프 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마르코프-니코프 룰을 이야기할 때에 실제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갈 때 H가 들어가는 거죠. H는 여기에 H가 하나, 두 개가 있는 탄소와 H가 하나 있는 탄소 중에 H가 들어갈 때는 H가 많은 탄소 쪽으로 들어간다. H는 탄소에서 덜 치환되어 있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리겠네요. 자, H는 탄소에서 그죠? 여기에 들어갈 때에 H가 덜 치환되어 있는, 이 말은 이 탄소는 수소로만 되어 있고 알킬로 치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즉 치환기가 적은 탄소 쪽 또는 수소가 많은 탄소 쪽으로 H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메커니즘을 하면은 H는 보다 더 안정한 카보캐타이온을 형성하는 쪽으로 H가 어디션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마르코프-니코프 룰을 설명하는 정리된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H가 첨가되는 탄소 위치는 조금 전에 살펴보던 수소수가 많거나 치환기가 적은 쪽으로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수소는 보다 더 안정한 카보캐타이온을 형성하는 쪽으로 첨가된다가 정리된 마르코프-니코프 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적 마르코프-니코프 룰은 여기서 보면은 카보캐타이온을 형성하잖아요. 그죠? 레이트 디터밍, 반응 속도 결정 단계에서. 그래서 언시메트릭 알케인이 했을 때는 H는 들어갈 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H는 이 탄소에서 치환기가 있는 쪽이 아닌 치환기가 어디? 적은 이쪽 탄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래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는 이 수소는 어디가? 수소가 많이 붙어 있는 이쪽 탄소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과로 보면은 들어가고 생성되어 있는 첫 번째 방식은 1차 카보캐타이온을 형성하고 아래쪽 방식으로 들어가면 2차 카보캐타이온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보다 더 안정한 2차 카보캐타이온을 형성하는 쪽으로 수소가 첨가된다는 것이 마르코프-니코프 룰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몬드 가설에 의해서 그죠? 조금 전에 이것이 우리가 레이트 디터밍 스테이트면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탄소 이중결합에서 HCl이 첨가되어서 생성되어 있는 카보캐타이온이 있습니다. 이 카보캐타이온은 중간치죠. 그죠? 우리는 카보캐타이온이 2차가 1차보다 안정하다는 걸 압니다. 그죠? 에너지가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차가 에너지가 낮죠. 그죠? 이렇게 압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반응 속도는 여기에서 반응이 엔도서밀, 흡열 반응이므로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흡열 반응일 경우에는 무엇을 담는다? 생성물인, 즉 중간체의 구조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죠? 따라서 중간체인 2차 카보캐타이온의 안정성이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어서 1차 카보캐타이온이 형성되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보다 2차 카보캐타이온을 형성하는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보다 더 안정하기 때문에, 즉 이로 인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2차 카보케타인이 형성되는 반응 경로의 속도가 빨라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 우리가 마르코니코프르를 무엇을 근거로, 하몬드 가설을 근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HX가 들어가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에이카이랄한 출발 물질은 에이카이랄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보시면 주위에 카이랄한 환경이 없다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 있는 언시메트릭한 알켄에서 수소가 들어갈 때 수소가 많은 쪽으로 어쨌든 들어가서 이쪽에 카보케타인이 형성되죠. 그죠? 여기에 CL이 여기에 카보케타인이 형성되면은 카보케타인은 어떻습니까? 이게 평면 구조에서 B에 있는 P오비탈이 아래 위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Cl-가 위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들어가는 트랜지션 스테이트와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에난티오마릭 관계, 거울상 이성질체이므로 활성화 에너지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위로 들어가는 속도, 아래 들어가는 속도가 동일하여 생성되어 있는 화합물 A와 B는 동일한 양만큼 생성됩니다. 그런데 A도 카이랄하고 B도 카이랄하죠. 그죠? 그래서 생성되어 있는 두 개의 각각의 화합물은 카이랄하지만 생성되어 있는 카이랄 화합물이 모두 다 동일한 양만큼 생성되므로 이 화합물은 전체적으로 보면 라세믹 믹처고, 이 화합물은 라세믹 믹처는 옵티칼 인액티브합니다. 그죠? 과학적으로 불활성이죠. 옵티칼 인액티브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것을 설명드리면 이 그림에서 H 플러스가 첨가되는 이 평면에서 얻어지면은 수소가 첨가되어서 보다 더 안정한 카보케타이온이 생성되고, 그죠? 이 두 개의 카보케타이온은 동일한데요. 이 카보케타이온에서 지금 들어가는 그죠? 처음에 플러스 H가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생성되어 있는 이 카보케타인은 동일한 카보케타인입니다. 자, 여기에 클로라이드가 평면 삼각형에 들어가는데 보시면 위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표시했을 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쪽으로 들어가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그려보시고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도 그려보시면 에난티오마 관계입니다. 자, TS가 에난티오마 관계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있죠. 그죠?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에난티오마릭 관계면은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물리적 성질, 즉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위에서 생기는 화합물 A와 아래에서 생기는 B의 반응 속도가 동일하므로 동일한 양만큼 생기는 라세믹 혼합물이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HX의 신 어디션과 안티 어디션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시스 트랜스는 어떤 그룹이 공간적으로 여기서 아래 위에 같은 쪽이냐 뒤쪽이냐 이렇게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이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기서 어떤 1,2 다이메틸 사이클 헥센에서 HCl이 첨가되었을 때 얘네들이 H와 Cl이 들어가면 여기에 탄소와 여기에 탄소가 모두 다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가집니다. 그죠? 이 스테레오제닉 센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2개 있으므로 2 곱하기 2는 총 4개의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가능하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일하게 H가 첨가되어서 오른쪽에 첨가될 때에 왼쪽은 프로톤이 아래쪽으로 들어간 거고 오른쪽은 이쪽 프로톤이 위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물론 대칭이므로 여기 왼쪽 오른쪽은 구분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H가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위쪽으로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가 여기도 카보캐타이온이잖아요. 여기서 아래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고 그죠?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있는 카보캐타이온에서도 아래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갔을 때 생성되는 4개의 화합물을 보시면 B와 C는 에난티오마, A와 D는 에난티오마입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드로할로지네이션 HX가 알켄에 첨가되는 반응을 보시면 정리하면 이 메커니즘은 2스텝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텝인 카보캐타이온이 생성되는 것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고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는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카보캐타이온이 생성되는 중간체 반응이면 반드시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선택적인 그때는 마코니코프 룰은 보시면은 수소 결합이 첨가되는 것은 덜 치환된 탄소 또는 수소수가 많은 곳 또는 보다 더 안정한 카보캐타이온이 형성되는 쪽으로 위치 선택선이 결정되고요. 다음에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보면 신 어디션이든 안티 어디션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켄, 탄소 이중결합의 전반부를 같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후반부에는 하이드레이션, 수화 반응과 우리가 할로지네이션 X2, X2에 물과 반응을 하면은 할로하이드린이 XOH가 들어가는 반응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는 방식의 또 다른 형식으로 하이드로보레이션을 하고 H보레인, HB를 첨가한 다음에 B를 다시 산소인 OH로 산화시키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그냥 물을 넣고 첨가하는 반응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10장 후반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